하늘빛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멀리 선교지에서 추석 무렵에 또 고향을 그리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안녕하셨어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유선 씨가 한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네. 이뻐요. 저도 이 한복이 좀 다 가려주고 편한 것 같아요. 네, 선배님도 너무 예쁘세요. 예, 네. 뭐 좀 북을 좀 쳐야 될 것 같잖아요. 추석 때 어떻게 지냈어요? 추석 때 저도 뭐 똑같이 시댁에 가서 음식 장만하고 그 명절 증후군 이런 거 있어요? 좀 있었죠, 저도. 스트레스가 있는. 근데 왜, 뭐 때문에 가장 심해요? 그게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을 차리는 건 다 주부들의 몫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냥 이렇게 신랑이랑 가족이랑 모여가지고 전 지지고 송편 좀 하고 뭐가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그게? 남자들은 참 눈치가 없고 이렇게 단순해요. 예,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으니까 올 추석에는 좀 많이 도와가시면서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정말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두 분을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에 이어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를 출간하며 성격에 관한 가장 쉬운 책을 펴냈다는 찬사를 받은 이배경, 송지혜 부부. 성격을 통해 서로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고백. 이제 곧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네.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네. 책의 저자로 또 뭐 여러 말씀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으신 분들인데 한복이 이쁘시네요, 두 분. 네. 저도 오래간만에 한복을 입었더니 참 한복이 이쁘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저는 세계적으로 해도 굉장히 편안하네요, 이게. 저도 이제 배가 좀 있어가지고 다 가려진다는 말씀이 네, 그러네요. 너무나 이해가 배를 돼요. 가렸던 얘기예요. 뭔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만난 지 지금 30년 됐고요. 네. 결혼한 지 30년이죠? 결혼한 지 30년이요? 만난 지는 오래됐네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제 고등학교 때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많이 알고 있었는데 네네. 결혼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저도요. 그렇겠죠, 물론. 어느 시점에 그 이성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인데 네. 그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외롭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이 아내만 좋은 사람을 찾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최고의 신부감으로 아내를 골랐거든요. 고르는 데는 성공했어요. 네. 근데 성공한 건 줄 알았더니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가지고 갈등을 많이 겪었죠. 네. 말 끝에 뭐가 있으시네요. 뭐가 있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사제지간으로 처음 시작했다가 이 이성으로 발전이 돼서 이게 결혼 문제 얘기까지 하게 될 때 조금 이게 벽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저희는 그 교회를 나중에 같이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청년부에 있으셨고 저는 이제 반주자로 같이 갔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 같이 하고 성가대 같이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시절인데 이제 남편은 이제 유학을 가게 될 시절이었고 결혼을 할 상대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선을 보고 이제 그러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제 옛날 피아노 선생님이 이 댁을 아셔갖고 저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 어린애잖아. 뭐 이렇게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나를 이제
결혼할 수도 있는 상대인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의 최고의 신부감이더라고요. 네네. 네. 뭐 연령도 뭐 어린애 같지만 따지고 보면 또 정년기에 맞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랑 결혼하면 정말 저는 행복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서 정말 숫자사사 쫓아다니면서 결혼을 했는데. 아 정말요. 그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 전에는 도저히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근데 이제 정말 한 일주일만 뭐 이제 부활절 그 한 일주일 쉬는 때도 한국에 나와서 저희 집에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의에 감복을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약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어요. 저희 또 부모님이 이제 양쪽 같은 교회 다니니까 굉장히 안심하고 또 양쪽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뭐 3대째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혼자 유학 보내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저는 정말 선도 한번 못 보고 가게 된 거죠. 지금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아, 근데 그 유학생 부부라는 게요. 이렇게 곱게 잘하셨는데 진짜 고생을 모르면 유학 가서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고생을 안다. 막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한 3년은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는데 이제 하나를 낳는데 그리고 이제 됐다 했는데 두 번째 그냥 생겼어요. 그래서 연년생으로 애를 낳으면서 그 다음부터 정말 그 힘들게 살았죠. 공부하시면서 아이 키우시면서 많이 도와주셨나요? 아니요,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 못했고요, 솔직하게.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걸 모르다가 같이 살게 되니까 제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보여지니까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외적인 조건이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속안에 뭐 겉으로만 보이니까 저희 남편은 제가 명랑해서 좋았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진실하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제 그런 정도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이 정말 좋았는데 그 생기발랄한 게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걸어도 쿵쾅거리고 걷고 뭐 그 당시 미국 같은 데서 슈퍼마켓에 이렇게 다니면요, 이 사람은 막 가다가 사람들을 툭툭 치고 가요. 근데 전 뒤에서 I'm sorry 하면서 다녀야 되고 나중에 왜 그랬냐고 그러면 자기 안 그랬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치고 다녔냐면 10분 만에 사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그럼 저는 미친 듯이 거기를 다녀야 되니까 여기 멍이 드는지도 모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남편은 딱 그 한 가지, 두 가지 그것만 사라 그러지만 저는 유학 생활에 돈 아껴야 되니까 이제 신문에 보면 옛날에 쿠폰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그날 다 끝나는 거면 그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뭘 사러 가야 돼 하면 딱 그 한 가지 사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그거 다 하려니까 바쁘게 다니는 거. 이제 그런 갈등. 그 심정은 알죠. 지금 우리도 그 큰 그 할인점 같은데 방송으로 2개 남았다 그러면 막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삶의 지혜죠. 아내들의 지혜죠. 그럼요. 그래서 옛날엔 20불 갖고 막 이만큼 들고 오면 저 너무 뿌듯한데 그러고서 나오면 남편의 이 환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시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칭찬받고 싶었는데 남편은 칭찬이 아니라 늦게 온 거 하나만 갖고 저를 야단치니까 제가 너무 슬펐죠. 그게 아주 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내는 살림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냈고 남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약속인데 왜 안 지키느냐. 그 일반적인 부분인데 하여간 제가 보니까 남자가 별로 유리할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남편이 처음에 결혼해서 실망했던 부분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이제 진실하고 성실한 거 또 이렇게 사람이 좀 꼼꼼하고 찬찬하다고 했는데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쪼잔, 밴댕이, 뭐 쫀쫀이,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남자는 보통 여자가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다. 그런데 저희 집은 거꾸로였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남편께서는 잔소리했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내 얘기가 잔소리가 아니고 아니라 아주 위대한 고쳐주고 설교죠. 싶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잘못하는 게 안쓰러워서 네. 아, 네. 네, 좋은 사람 만들어 주려고. 자기 기준대로. 그래서 저희 책에 보면 내 아내는 불량품 이렇게 썼더니 네. 내 남편은 쫀쫀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비비로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비비요? 예, 비비 이렇게 불량품 하면 빗자루 넣어야 되니까 밴댕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사회적 위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쫀쫀이로 좀 등급을 내려준 줄 알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결혼해서 밀월 기간 네. 허니문은 몇 개월 정도 됐어요? 아니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바로 싸웠어요? 뭐 막 싸운 거는 아니지만 네네. 이 갈등들이 심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실수를 하지만 네. 제가 신경을 쓰거나 정성을 쏟으면 별로 실수하지 않는데 네. 우리 아내는 보니까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내 일이나 우리 집 일을 할 때는 실수를 하는 걸 보니까 네. 아, 이게 남편을 좀 우습게 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 게 점점 쌓이면서 갈등 요인이 많아지는 거죠. 그거를 직접 확인은 해보셨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가? 나를 우습게 보는가? 네, 그럼요. 그렇게 혼도 나고 야단도 맞고 그랬죠, 제가 남편한테. 그러면 제가 그럴 리가 있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런데 내가 실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은 똑바로 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제 일 똑바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학교에 나가고 있었는데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시험지를 안 갖고 가요. 그런 일들 제가 하는데 그 대신 저는 어떠냐면 순발력이 있어서 빨리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거를 빨리 빼낸다든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 뿐인데 이제 보기에 주변에 관계된 일들을 제가 성의 없이 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이 그렇게 섬세하시고 그러면 나도 보살펴주고 나의 어떤 보호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 도와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남편 입장은 아내만 예외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거군요. 그럴까요, 그죠? 네. 사랑하는 아내를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내 아내니까 그건 해줘야 되는 거고 네네. 이렇게 늘 그걸 요구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녀가 내가 보기에 나하고 좀 달라서 부족한 게 보이면 사랑하기 때문에 얘를 고쳐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네요. 저는 것들을, 마시다시피 불량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대 출신이 불량품이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작업에 들어가요. 공대는 고쳐야죠. 네. 고쳐야죠. 그러니까 제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남편 눈에는 부족하고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전에는 꽤 괜찮다,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후에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시댁이라든지 친정이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꼭 미운 오리 새끼 같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갈등이 어디까지 갔어요? 혹시 뭐 거의 뭐 그만 그만 투자까지? 살자고. 거기까지 그럼요. 갔습니까? 그럼요. 저희 7년째 거의 이렇게 바닥이었는데요. 그 아이 둘 낳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남편 바깥으로 불러냈어요. 네네. 저희 그때 같이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이제 오셨어요. 네, 와서 같이 네, 살고. 지금 명절날 이래도 되는 겁니까? 행복하게 하자 그러고. 어쨌든 재미있어요. 네. 재밌겠네요, 그죠? 네, 아까 신혼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신혼으로 안 가고 싶어요, 저는. 네. 너무 치열하게 그래서 싸우셔서. 전 지금이 훨씬 더 좋고, 네네. 그리고 점점 더 행복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신혼이라는 거는 저희한테는 정말 무지했던 시기들이요. 갈등에. 네. 그러면 그만 살자까지 갔을 때 그 지경에서 어떻게 헤어나셔서 회복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만 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면 자꾸 이렇게 물속에 빠지는 꿈도 꾸고 제가 그만 살아, 제가 물에 빠지려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울증의 증세도 보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남편 나오라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어떻게 강한 남자들이 순간 잘 쫄아요. 많이 쫄았어요. 네, 그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위기는 수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믿는 사람으로 헤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수습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저희가 결혼한 지 한 10여 년 만에 이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성격을 공부하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저는 그전까지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게 생겼지만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할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요. 예.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 우리 아내가 나를 미워해서 날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내의 저 모습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수없이 겪었던 갈등의 상황 속에서 막다른 길에 닿아서야 깨닫게 된 지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사람이 보입니다. 사랑을 품은 대화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함께 행복으로 나아가는 견고한 다리가 됩니다. 저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은 이 고치려는 습관이 뭐 굉장하기 때문에 늘 저를 정말 그게 저를 못 살게 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남편 또 시작하면 또 시작한다 이런 그런 그 느낌. 그 남편 벌써 잔소리 또 시작하면 또 그냥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정말 남편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거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혀.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셨을까요? 그 공부를 하면서 네. 저희 남편의 정말 원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것이 달랐고 저희 남편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네. 그거를 알게 되면서 남편이 정말 그렇구나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힘든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 성격에서 제일 많이 배운 점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이제 못마땅한 면을 고쳐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아내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아주 그런 정확한 것도 아주 샤프한 저도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그런 서로의 성격의 다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게? 제일 처음은 저희가 무슨 예수전도단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그런 공부를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한 3년 더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싸운 이야기가 책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싸우면요. 그다음 책을 봐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밀 코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세상에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았었으면 그 수많은 세월에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낭비 안 하는 거죠. 감정에 낭비 안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부부가 갈등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또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추석같이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사실 갈등하거든요. 그거에 많은 부분이 책에 쓰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공부하고 안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가 많은 거예요. 무슨 책이에요?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성격만 알아도. 네,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부인 성격 알아도 결혼할 때 주례하시는 분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됐다. 전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각자고 서로 존중해라.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세요. 그렇죠, 맞아요.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모난 부분을 이렇게 맞물려서 더 좋은 화합을. 사실 저희 남편하고 저도요. 저희 남편이 저의 어떤 발랄한 부분을 좋아했다면 저는 차분한 부분을 좋아해서 지금도 사실은 어떤 정보를 얻거나 앞으로 나가는 부분은 제가 사실 하고요. 남편은 챙겨주거나 아니면 빠짐없이 한다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가 된다는 거는 둘이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점과 강점들이 이렇게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성격을 짝지어준 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서로 장점이 다른데 그 장점이 잘 연합하면 더 많은 장점을 쓸 수 있는데 그게 하나가 안 되면 이제 서로 미워가지고 장점은커녕 단점으로 지적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가정 회복 사역에 지금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그러면? 뭐 주로 강의들 많이 나가고요. 또 뭐 요새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신혼부부도 많이 이런 거 공부하고 공부했죠. 또
실제로 가정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같이 나누고 또 부모가 자녀들하고 관계가 힘들 때도 저희 세미나 와서 듣기도 하고.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몇 교회에서 초청해서 뭐 행복한 가정 또 뭐 5월 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요새는 각 교회들이 이런 데 많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책들을 보고 이제 부부 갈등에서도 초대하고 또 아이하고의 갈등 문제도 초대하고 또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꼈던 거는 저쪽 그 분당 쪽에 있는 모 교회에서 여성 사역 쪽에서요. 나를 찾는 여행에 저를 초대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갈등 문제 정도 해결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동안 그것도 저희 30년 전 시절보다 훨씬 좋아진 건데 이제는 그 부인들도 또는 남자들도 내가 누군지를 찾는 거에 대한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은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저희 가정이 회복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였거든요. 제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제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든 관계가 편해지는 거죠. 두 분 생각에는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로서의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니까 성격이나 상대방에 대한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겠어요.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보이시죠? 면허증 없이 음주운전. 그 상황이 되시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두 분이 면허 따셨으니까 갈등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 이 갈등이라는 거는 면허가 있어도 사고는 납니다. 그런가요? 갈등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내 안에 어떤 원하는 것과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아내가 저하고 전혀 다른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 항상 불편해요. 단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저 모습이 우리 아내의 모습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거는 저는 정말 가정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직장이나 교회 같은 데서 일을 해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느라고 쓰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갈등 해결하느라고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아내에게 이제 좀 갈등의 요인이 생겼을 때 남편 쪽에서 이렇게 뭐가 좀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전에 화를 내던 거를 이제는 그냥 화는 나지만 발음에 대해서 접어주는 거죠. 접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대화 또 공부를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이런 대화까지 할 수 있는 부부가 오래 되면 걸릴걸요. 그게 그렇게 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닐걸요. 아는 거하고 또 실행하는 거하고 또 별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많이 싸운다고 이제 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그 두부 사람이 이제 한참 성격도 얘기하고 대화도 얘기해줬는데 그날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오늘 점심에 그 싸운 부부들이랑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거 다 알아도 계속 싸운다고 꼭 얘기해줬지. 우리 아이들이 증인이에요. 아이들 보는 데서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싸우시나요? 네, 그럼요. 이제 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방학 동안에 같이 모였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날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선물하냐고 했더니 아빠한테는 분노를 사귀는 법 책 사가지고 오고요. 저는 15분 안에 정리하는 법. 애들이 놀랬어요. 정말 놀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읽고 3일 만에 독후감 써갖고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두 분이 자녀에 관한 책도 쓰셨잖아요.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그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편 성격을 썼더니 대부분 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은 됐고 애나 잘 키우고 애 성격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뭐 같은 관점이지만 남편과 아내의 갈등 하고 다른 부모와 자녀의 갈등에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대처할까. 우리 애들이 썼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사실은 맨날 이렇게 강요한다고 하지만 집에서는 다 이러고 있다 이런 좀 폭로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어렸을 적에 너무 힘들었던 것. 우리 둘하고 너무나 다른 아이들이 저희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 또 자기들끼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늘 싸우던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는 벌써 강의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같이 알면서 자랐어요. 자녀들은 두 분의 성격을 그래도 갖고 있지 않나요?
비슷한 아이들도 있는데요. 네네. 놀랍게도 저희가 애가 넷이거든요. 네네. 딸 둘에 아들 둘인데. 싸우면서도 애는 또 많이 나시네요. 네. 항상 그 질문을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네 명이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 개성 있죠. 네. 저희는 큰 애 키울 때 이제 하나 키웠으니까 둘째는 쉽겠다 그랬더니 정말 다른 애가 나와서 참 힘들었는데 둘 키우면 그래도 에버리지 이상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셋째 나올 때는 이제 쉽겠다 그랬더니 이건 더 다른 놈이 나더라고요. 막내 때도 또 다른 애가 나와서 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그냥 실전에서 저희는 그냥 경험을 해요. 부부도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이건 꼭 고쳐줘야 돼. 이건 이 길로 인도해야 돼.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이제 저는 큰 아이가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저는 외향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시험을 같은 거 봤다든지 콩쿠르를 나갔든지 그러면 너 이번에 이렇게 쳤더라고 사람들 많이 있을 때도 너 정말 잘 쳤어 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우리 아이는 굉장히 그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 자랑하는 거야, 잘했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엄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신의 얘기를 화제에 올리는 걸 그 자체를 싫어하죠. 그냥 무조건 내향형 싫어요. 아이들은 자기 속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추석에 모였는데요. 꼭 사고를 외향들이 쳐요. 내가 보니까. 궁금한 걸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 뭐 지난번에 만나던 남자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얘기는 지금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고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밥도 뭐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내향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뭔가 분위기 띄우려고 그냥 또 자랑하려고 또 재미있으려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던진 얘기가 내향들한테는 완전히 그냥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제 딸한테 이제 공부하러 가 있는데 친구가 있길래 그 친구는 어느 학교 나왔어? 어디 나왔어? 저는 또 음악을 제가 하니까 딸이 음악을 하니까 그랬다가요. 제가 나중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엄마, 걔는 서울에 있는 학교 안 나왔는데 엄마가 그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걔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걔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건데 엄마는 그 교양도 없어? 제가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말았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향 내향의 이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궁금했을 뿐인데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외향들은 굉장히 그 경계선이 없이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고 들어가서 알고 싶거든요. 이게 격이 없이 지내는 걸 좋아하는 게 외향이라면 내향들은 예의를 지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격의하고 예의 사이에 갈등이 하고 일어나죠. 두 분은 그럼 외향적 저는 내성적, 내향적 그러시군요. 근데 내향이 상처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외향도 더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특히 이 권위자가 예를 들어서 누가 위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향이 위에 있을 때는 저 같은 외향 보고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왜 이렇게 나서냐, 경솔하지 말라, 어떻게 그런 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냐,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막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외향인 사람들은 내향들 앞에서 굉장히 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런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가 상처로 됩니까? 그럼요. 저는 예전에 미국에 이제 또 한 번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부인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어디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식당에 가서 그렇게 훌륭한 부인이 그 부인이 누군지 좀 알고 싶었어요. 궁금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랬는데 마침 갔는데 제 직감이 딱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사실은 얘기 들었다고 너무 훌륭하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야단치지 예의 없이 보이잖아요. 눈물이 그냥 쏙났게 그게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제 상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상처 주지 않는 부부간의 대화법, 자녀간의 대화법이 있을까요? 일단 대화를 긍정적으로 잘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사실 뭐 긍정 언어도 있고 부정 언어도 있고 존 가트너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부가 오래 살지 아니면 위기를 겪을지 안 돼요. 벌써 대화에서 다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긍정 언어를 얼만큼 쓰고 부정 언어를 얼만큼 쓰는지를 봐서 그거는 부부간의 대화법 때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또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 기업에 가서 해도 똑같아요. 회의 시간에 회의하는 언어를 다 들어봐서 긍정 언어가 많은지 부정 언어가 많은지 그게 한 2.9대 1보다 많아야 된대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긍정 언어를 많이 쓰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긍정 언어라는 거는 그냥 뭐 편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에너지를 올려주고 힘이 나게 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이런 언어가 긍정 언어인데 격려해주는 거죠. 부정 언어는 힘 빠지게 해주고 상처 주고 이런 언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 부정적 언어에 숙달이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참 그런 문제예요. 처음에 저희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명절이 오게 되면 특히 여성들은 스트레스 굉장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 관계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음식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은요 오히려 육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좀 힘들면 돼요. 네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좋자고 만났는데 이렇게 뻥뻥 터지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노처녀들은요 거기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결혼 문제 물어볼까 봐.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아무리 조심하려고 꼭 나오게 마련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재수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나오게 되고 다 결국은 그 오랜만에 만나서 좋자고 한 얘기들이 결국에는 가서 부부싸움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또 저는 기억이 나는데 시댁에 먼저 가게 되거든요. 근데 꼭 오후든지 그 다음 날은 친정에도 가야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아주 미세한 알력들 그런 것들이 참 아주 예민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는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를 솔직하게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를 들어서 왜 안 가니? 하고 얘기하면 기분 나쁜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해더라도. 저는 저희 남편이 내향적인 거 오늘은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 가고 뭐 하는 것들이 저희 친정 쪽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니네가 편할 때 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것들에 이렇게 제한을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미리 정하지를 않아요.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댁 쪽은 굉장히 정확하세요. 그리고 남편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몰라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뭐 이러면서 제가 너무 속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은 미리미리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령이라고 해요. 저희는. 완전 왕정령에 또 그래갖고 저희는 개방형이어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또 아내 입장에서는 언제 갈 거야? 이렇게 체근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게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 이제 몇 회 겪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때만 되면 작년부터 또 그렇게 이제 막 무서운 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명절 온다.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지? 맞아. 음식도 이런 문제, 뭐 또 인사하는 문제, 또 뭐 선물 챙겨드리는 문제, 친정 시댁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이런 몇 가지를 보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나 이럴 땐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얘기하기 불편하니까 어머님한테 당신이 얘기해. 그럼 내가 친정에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서 동생들하고 이렇게 미리 조정하고 음식도 예전에는 다 어머님 댁에 가서 그냥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가 없고 있고 막 뭘 가져오고 이게 다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는 동서하고 나눠서 동서 자넨 이거 해갖고 오고 나하고 이거 해갖고 와서 이렇게 거기서 모이자. 그리고 어머님은 밥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아니 너무 간단한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게 이 대화하는 훈련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이게 신뢰 수준이 낮은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편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얘기 안 해도 내 맘 알려니 하는 생각도 있죠. 그리고 제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다니.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도 아주 문제 중에 문제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나는데 이제 제 기억을 해보면 신혼 초에 가면은요. 저만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하자면 신우들이나 그런 완전히 누워갖고 빈둥거리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속이 터지는 거죠. 화나죠. 근데 제가 또 친정에 가면 또 제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올케들 막 일하고 저는 안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럴 때 또 남편이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밥 먹고 난 건 날라라도 주잖아요. 그런데 시댁에 다들 모였을 적에는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왔다 갔다 부엌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남편이 이제 내가 그러더라도 당신 너무 서운해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만 미리 해줬어도 그렇죠. 그래도 제가 참을 수 있는데 거기서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속 시키고 더 하고 막 이러면 정말 화나더라고요. 맞아요. 네가 설거지밖에 더 했니? 네. 이런 식으로 네. 말하면 네. 굉장히 상처받죠. 명절 나오니까 두 분이서 따로 나눠서 얘기해요. 그러시면 그 어차피 명절 때는 친척끼리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 얘기, 무슨 학교 얘기, 진급 얘기 빼면 뭐 축구 얘기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정치 얘기 뭐 하시고 하는 또 그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기술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서로 간의 성격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형들은 좀 얘기를 부드럽게 하고 또 상대방도 부드럽게 자기한테 얘기해 주길 원하는데 사고형들은 조금 논리적이고 딱딱하게 얘기를 해요. 항상 만났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아,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지 하는 게 기억이 나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면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좀 강한 말을 들으면 또 상처를 받으니까 움찔해갖고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하고 나는 저 뭐 시숙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성격을 알고 가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는 얘기도 좀 해주고 덕담 나누기 덕담을 뭐 많이 이런 거에 해주죠. 그리고 좀 어른들께서 오늘은 우리 잘한 거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분위기를 좀 가져간다든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항상 폭탄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당하는 일이 생겼다면 사실은 그 명절 전에 미리 좀 연락을 해서 좀 부탁을 하는 이번에 저 결혼 문제 안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실 곤란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두면 그분도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경을 써주겠죠.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라든지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의 감정을 좀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고 속상해요. 이런 나전달법의 대화를 정말 힘들면 사실은 그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대화법이 문제네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건데 우리는 이 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하면 때렸으니까 조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보지 않은 언어를 외국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언어를 외국어 공부하듯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말을 써놓고 자꾸 써보고 연습해보고 그래야지 이게 늘지 그렇지 않으면 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애할 때의 장점이 결혼하게 되면 단점으로 바뀌고 또 사랑하게 되면 그 단점이 또 다시 장점으로 바뀌는데 그 단점이었다고 느껴졌던 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칭찬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 장점 단점 얘기하셨는데 칭찬하기 전에 저희가 책에도 써놨지만 사실 저는 단점이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단점이라는 거는요. 우리 아내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장점의 뒷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책에는 장점과 단점이라고 쓰지 않고 장점과 지나친 장점이라고 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정리가 안 되는 거가 저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순발력이 있는 장점 때문에 정리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면 단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근데 그 정리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렇죠. 그게 나하고 다른 거죠. 나의 욕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저는 정리가 안 되면 힘드니까. 남편의 그 잔소리 같은 거. 그게 칭찬으로 바뀔 수 있나요? 장점으로도? 남편이 잔소리는 뭐 여전히 저는 좋지 않지만 남편이 챙겨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치밀하고 저는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저희 남편이 챙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잔소리 한다는 거는 다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오랫동안 지난번에 이제 아이들 때문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립더라고 남편이 잔소리가. 그 소리가요? 길들여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성과가 있는데 열심히 하니까 되네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남편이 정말 사랑해서 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전달이 사랑이 없는 잔소리는 잔소리죠. 사랑이 없이 던져지는 무의미한 대화 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이 들어와 박힙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언어요, 긍정과 회복의 언어입니다. 서로에게 향하는 긍정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 행복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룹니다. 네, 정말 요즘 위기의 가정들이 많을 텐데요. 두 분이 뭐 짧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위기의 가정에 꼭 하나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인만 잘 골랐다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착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청년들한테 그냥 고르느라고 에너지 쓰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결혼해서 잘 사는데 에너지를 다 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거 이해하는 데 노력해야 되고 대화를 잘하는 데 노력해야 되고 서로 다른 양식을 서로 다른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나누는 것들을 좀 시간을 갖고 하나씩 따져가면 저는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깨달은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 옛날에 저희 한번 그 메이저 텔레비전에서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남자들 다 한다고 했는데 여자들 하나도 안 한다고. 그렇죠. 저도 안 한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남편 보고 있으니까 집에 가면 분명히 이제 문제가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남편 30년 전에 남편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너무 자기 틀에만 갇혀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노력하고 뭐 저희 또 교회에서도 이런 성경적 부모 교실이며 부부관계 이런 거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깨달으니까 이제 면허가 아니라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남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면허를 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한 남편 다시 결혼하라 그럼 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닙니다. 면허는 에너지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얘기가 재밌어서 뭐 시간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그러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올 추석에 이 두 분의 말씀을 좀 팁으로 삼아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갑자기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이 기억이 났어요. 남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바꿔라.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정말 서로 더 이번 명절에 애정어린 사랑의 대화를 하시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추석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